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실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옆에 없어서 조금 외롭습니다. 외롭지만 좀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좀 재밌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건데, 먼저 경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경제란 뭘까요? 경제란 말이 옛날에 한자어에 경세재민이라는 말이 있어요. 말이 있고 뭐 미국 쪽이나 영국 쪽에서 하는 영어에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, 경제란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세재민의 약자를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. 그 속뜻을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요, 뭐가 있냐면 경제라는 건 사실은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인 것 같아. 전부 다. 선생님이 아침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여기에 왔어요. 근데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. 경제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 있죠.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.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나 쓰거나 혹은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갖다가 모두 합쳐서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경제를 벗어난 건 사실 없다, 그죠? 선생님 아까 쓰는 것도 경제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양치질하면서 치약 썼죠? 세수하면서 물도 썼죠?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선생님이 나누어 받아서 입고 있는 거잖아,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경제라고 합니다.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있는데, 만약에 선생님이 배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어요.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아프고요, 약을 지어줄게요,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마음이 울적해서 음악도 들었어요.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. 많이 듣고 있는데 음악을 들었고, 또 선생님 밥을 먹고 싶어서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건을 놔주죠. 음식을 놔주죠.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하는데, 선생님이 만족할 만하게 해주는 행위들도 전부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진찰을 받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돈을 내고, 진찰을 받고 돈을 내고, 또 음식값도 돈을 다 내잖아요. 그죠? 이런 부분들을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경제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막 나눠져 있는데, 크게 우리는 경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가 확대가 되고 발달이 되고 발전이 막 해서 올라갔을 거예요.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, 사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옛날의 경제고 요즘 현대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.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생기고 그 돈으로 물건들을 사고, 그죠?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것들이잖아요. 그죠? 얘기한 거. 그때도 뭐 의사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요. 그때도 음악하는 악기가 있었을 거고 돈을 다 줬을 거예요.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앞쪽의 경제 활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. 근데 그 중에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됐냐면요, 이 친구들이 시장이 생기고 뭘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예전에 같으면 어부도 있었을 건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. 그럼 그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떠나서 화폐가 생겨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.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. 그럼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조금 두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. 쌤 같으면 걱정을 좀 할 것 같아. 먼저 왜 걱정을 하냐면, 돈이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왠지 도둑질 하지 않을까, 뺏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걱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두 번째로 조금 욕심이 조금 더 많아서 내가 좀 이 정도 돈을 벌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. 그죠? 그때부터 조금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.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. 은행이란 거 알죠? 은행은 뭐 하는 곳일까요? 은행은 돈을 저금할 수도 있을 거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곳이 사실은 은행이에요. 예전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됐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은행이란 걸 먼저 만들게 됩니다. 은행이란 걸 만들었는데, 그 은행에는
이제 돈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. 근데 은행을 또 유지해서 계속 은행을 갖다 유지해서 나가려고 하면 거기도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 돈을 벌려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.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. 그게 끝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고 그대로만 받으면은 은행은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한 110만 원쯤 받는 거예요. 110만 원쯤. 그러면 은행은 그 11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인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은행이 그 차이를 버는 거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자라고 그래요. 근데 이제 1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갖다가 번 거죠. 그게 이제 10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10% 혹은 10분의 1이라고 해서 그걸 이자율이라고 하기도 얘기한답니다. 그러면 이자라는 게 생겼어요. 이자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은행이 계속 커지면서 갈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은행도 계속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계속 커졌을 거야. 그치?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. 뭐가 확대가 되냐면 은행이 봤을 때 혹은 은행뿐만 아니라 그거는 쌤이 예를 든 거니까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가치가 있어 보여. 그 사람이 돈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혹은 어떤 굉장히 좀 유망한 어떤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 회사는 선생님 봐도 괜찮을 것 같아. 한 10년, 20년 지나면 엄청 큰 돈을 벌 것 같아.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유망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돈을 빌려주고 싶은 거야. 돈을.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면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그걸 돈을 빨리 빌려주고 싶은 거야. 그 행위를 갖다가 보통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 회사는 그 투자를 받아서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성공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 회사가 뭔가 이제 내가 투자를 했다는 걸 뭐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냥 돈만 줄 수는 없잖아. 그지? 그래서 거기에서 주식이라는 걸 줍니다.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식이라는 걸 쓰게 되거든. 이런 부분들이 뭐가 옛날이랑 달라졌을까?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 옷을 산다. 이 옷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옷을 사야 되겠죠. 혹은 예전에 어부하고 농부가 쌀하고 물고기를 갖다가 교환을 하려면 물건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, 선생님은 옷하고 돈이었으니까 돈하고 옷이 왔다 갔다 했죠.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 뒤에 조금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선생님이 그 가치만 보고 돈을 빌려준 거지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주식, 어떤 종이 같은 거예요. 주식이 오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돈을 받기도 하고. 여기서는 물건이 있어요, 없어요? 물건이 없죠. 물건이 없어진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물건이 없어진 거거든. 물론 지금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. 이게 발달이 돼서 다른 부분이 생겼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실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,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 있죠. 실물이 되게 잘생겼어요. 물론 선생님도 좀 들었어요. 좀 들었는데 실제로 잘생겼어요. 이런 것처럼 실제 물건이 있고 실제로 보는 거 있죠.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,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경제를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거고,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. 그런 부분들을 금융 경제라고 해요. 그래서 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사실 금융 경제는 실물 경제보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가 거의 10배래요. 10배.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, 실물 경제는 진짜 물건이 있어야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거 아니야. 그죠? 금융 경제는 그 실체가 없지만,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, 저렇게 될 거다, 그 가치, 거기에 관련된 시간에 돈을 매겨주는 거예요. 매겨주다 보니까 실제 물건보다 금융 경제에 있는 돈이 웃기게도 더 많을 수 있어요.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할 때 실물 경제다, 뉴스 같은 데 보면 실물 경제가 좋다 안 좋다, 금융 경제가 좋다 안 좋다, 금융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융 위기가 갔다,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배워야 되는 실물 경제가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,
사실은 금융경제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에 평소에 보기에 조금 잘 안 보여요. 그죠? 왜냐면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내고 그 돈으로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돈이 회전을 해야 사실은 경제 활동들이 잘 해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실물 경제가 안 좋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실물 경제가 안 좋다.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안 좋다 이 소리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돈이 별로 없는 거지. 그래서 물건을 못 사. 물건을 못 사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물건을 못 만들어.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막 써서 물건들을 만들잖아요. 그 사람들 월급을 잘 못 줘. 그러니까 월급을 잘 못 주면은 그 사람들도 물건을 잘 못 사. 그러니까 좀 안 좋겠죠. 그래서 실물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, 우리 엄마 아빠들,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, 실물 경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죠? 여기까지가 실물 경제였습니다.